1989년 추진된 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이 추진되자마자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고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렸고 98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중 131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LH의 전신인 토지공사 간부가 부동산 업자에게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을 미리 알려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2003년 추진된 2기 신도시, 김포, 동탄, 판교, 파주 신도시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고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고 공무원만 2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에도 토지공사 직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 그렇겠죠? 공정하지 못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해먹을 사람들은 다 해먹고 있구나. 그런 배신감? 아니 모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화가 나는 거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더 슬프죠. 그리고 또 그 공권력이잖아요. 어차피 공권력이 그렇게 남용이 되는 게 또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많이 불공정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고 또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가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뭐다 집 하나 장만하려면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 외에 직원들이 그렇게 땅 투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좀 화나죠. 일반 서민으로서 많이 화나죠. 열심히 저축해서 힘들게 돈 모아서 집 사는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집도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바로 그냥 투자를 해서 바로 그냥 몇백억, 몇십억 다 가져버리니까 지금 뭐 결혼 포기한 사람들도 워낙 많고 연애 포기한 사람도 많으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 이 빙산의 일각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전초부터 국회의원, 뭐 검찰, 뭐 할 거 다 처먹은 놈들이요. 지금 와서 왜 난리야 그것이. 처벌이 필요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돼야 됩니다. 그냥 도마뱀 꼬리 자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워낙에 뭐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사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또 종료가 되고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수사를 하는 주체들도 그런 비리가 많을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윗사람들은 그렇게 다들 연을 닿아서 하는 게 거의 다 전면에 깔려있는 사실이라서 사실 이거가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렇게 놀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100%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봐요. 사전에 어떤 기밀을 유출을 해서 식구들끼리 어떤 투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 몰수해야 된다고 봐요. 얻을 뻔했던 그런 이득보다 한 3배 정도의 이상의 어떤 그런 환수가 있어야지 다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안 들키면 그만이다. 뭐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10억만 내면 된다 그러면 아마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기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빼내어 투기를 한 LH 직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네, 특히나 이런 투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국민들의 허탈감이 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지, 이 부정부패의 원인은 뭔지, 이 부정부패의 사슬을 이제는 좀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탐사교육 일사천리는요, LH 전북본부 직원들과 연루된 땅 투기를 중심으로 이 전라북도에 불어닥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탐사교육 일사천리 창사 특집으로 준비한 이 투기 공화국을 넘어서 자,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그리고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우연히 한 제보로 시작된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사실 그로부터 2달가량이 지났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을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양성빈 소장님부터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LH 사건이 문제다가 아니라 이런 투기의 방식을 근절할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제 세상도 많이 변해왔고 네. 이제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또 소급 적용해서 뭐 환수라든지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LH공사 같은 경우는 비단 신도시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소규모로 개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진 일도 잘 처리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좀 대책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이 투기를 근절해야 할 때인데 우선 이번 사태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는 LH 전북본부가 중심이었는데요. 특히 LH 전북본부 직원이 자신이 아는 지인들에게 이 투기 정보를 흘려서 함께 땅 투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 LH 전북본부 직원과 지인들의 땅 투기 사건 전말을 짚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이곳에 7만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 2월 24일이었다. LH 주도로 대규모 공공택지를 만들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3기 신도시 계획. 그런데 LH 직원들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1년 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 사건. 이 사건은 한 시민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LH 불법 땅 투기 사건의 서막이었다. 광명시흥 신도시 그 발표가 나고 나서 그날 시흥 시민 한 분이 저희 민변 변호사 한 분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LH 직원이 몇 명이 땅을 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필지를 딱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는 해당 지역의 토지 대장을 확인했고 그 결과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저 제보가 정말 쏘아올린 공이 됐어요. 저희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실명으로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그 몰래 제3자의 명의로 그 친인척 명의로 거래하는 것들이 보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놓고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몰려서 그냥 대모임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라는 행태가 나타난다는 거는 뭐 거의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경각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사건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2일 LH 전 전북본부장을 지낸 한 현직 고위 간부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LH 전북본부가 불법 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 결과 LH 전북본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한 사실들이 확인됐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투기와는 무관할 것 같았던 전라북도. 하지만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땅 투기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LH 직원 정모 씨와 한모 씨. 이들은 지역 의사들과 자신의 친인척에게 광명, 시흥 땅 투기를 조장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정 씨는 전북 지역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원정 투기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LH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들의 원정 투기 의혹 건만 해도 수십여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본인들 손아귀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 광명시 원정 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전주 시내 한 병원 원장 A 씨를 만나러 갔다.
A씨는 과연 정 씨가 흘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을까?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C에서 왔는데요. 혹시 원장님 혹시 계세요? 네. 인터뷰를 요청하고 기다린 제작진. 하실 말씀 없으시다고? 아, 그래요? A씨와 함께 광명시 노은사동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남편 B씨. 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제작진은 그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저희 그 M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원장님 계세요? 병원에? 네.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여쭤봤는데 시설이 좀 늦게 끝나신다고. 결국 B씨의 대답도 듣지 못했다. 다 피하고 있어요. 원정 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병원장 부부와 그의 가족들은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또 다른 병원장은 LH 직원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걸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파트에 살던 그 의사분들이랑 이렇게 그 LH 직원들이랑 이렇게 정보를 나눈 거더라고요. 들리는 얘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좀 돌더라고. 나도 좀 들었어 듣긴. 아, 그래요? 의사분들 많이 갔고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이렇게 해서 알려줘가지고 좀 사고 했겠지. 야 거기 투자 된단다 사자 이렇게 해서 사겠지. LH 전북본부 직원들과 의사들이 구입한 광명시 노은사동. 제작진은 그들이 구입한 노은사동 부지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들이 구입한 노은사동은 평범한 농지였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농지네요. 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전주의 병원장 부부와 처제 2명이 토지를 지분 분할로 구입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LH 전북본부 직원 부부도 농지 쪼개기로 같은 날 동시에 구입했음이 밝혀졌다. 아니, 의사분들이 왜 농지를 사셨을까요? 광역 전철망이 지나가는 인접 지역에 위치한 노은사동은 외지인의 관심이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곳.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직접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제작진. 올해까지 21년 차 농사지예요. 근데 땅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얼굴도 아직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아, 그럼 선생님 여기 토지를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고 네, 약간 그 땅 주인한테 온라인 시키게 도시세를.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대농. 하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개발될 것이란 것을 주민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21년 전부터 여기가 들어간다겠어. 이 한국 촬영하고 다 했다고 여기를. 항공 촬영하면서 왜 이제 건물 지었는 거 안 지었는 거 그걸 촬영하지 뭐. 정보를 알고 이곳에서 있었네요. 조금 떨어진 또 다른 노은사동 부지를 찾아가 본 제작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아내와 LH 전현직 직원 및 가족 9명이 함께 구입한 임야다. 임야를 샀어요.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함께 구입한 것으로 보아 특정 개발 정보를 이들이 공유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범한 뒷산으로 보이는 이곳을 왜 구입한 걸까? 이쪽은 어차피 서울에서 인근이기 때문에 언젠간 개발된다.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여기인데 그렇게 놔둘 리가 없잖아요. 주목구식으로 개발되게. 2017년 이후 노은사동 땅 구입을 문의하는 외지인이 부쩍 증가했다는 중개인의 설명. 갑자기 몇 년 전에 이제 지방에서도 이렇게 이쪽 땅을 보시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광명이 개발된다는 게 지방까지 떴구나 이런 거였죠. 땅에 떨어진 공직자 윤리와 불법 투기 광풍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LH 사태.
국민들의 실망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LH 직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저 글은 정말 분노의 기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요. LH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철저한 수사로 부정부패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부장을 대상으로 85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H 직원 1명을 구속하였고 계속해서 기타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밝혀지면 LH 직원들이 투기로 취득한 재물과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되며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물세 특별법에 따라서는 그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별도로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득을 본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들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LH 직원들과 이웃의 투기 사건.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진 불법 땅 투기. 그렇다면 과연 신도시만의 문제일까?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제3자를 이용해서 또는 친인척을 이용해서 그 몰래 거래를 하는 어떤 행태들이 조사하면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인가해준 그런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서 아마 그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지금 문제성 있는 어떤 그 거래 행위들 이런 것들은 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LH 직원들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서 땅 투기를 한 사실, 대부분이 실명으로 아주 대담하게 거래를 했습니다. 당시만 했을 때도 문제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만연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LH가 전신인 그 조선주택영단이라는 게 설립이 1941년도에 됐었죠. 일제강점기 때 이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설립된 특수법인이었는데 지금까지 약 80년 동안 그런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렇더라고요. 뭐 80년간 내려온 관행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또 우스갯소리를 하시기도 하는데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것을 관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당시에 그 이제 직원들이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그 뭐 위법 행위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한 그 불감증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드러난 거는 수사하기 편한 실명 거래만 지금 드러났거든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이것까지 합하면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좀 전에 양성민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기존부터 내려오던 어떤 좀 악습이죠. 악습인데 또 거기다가 지금까지 크게 지금 LH 직원으로서 아마 처벌받은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게다가 구속까지 되는 상황은 크지 않았을 거고 또는 처벌을 받더라도 기존의 불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갖다가 환수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감증이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요, 왜 글자 모양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면 그렇게 읽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명작을 띵작이라고 한다든지, 뭐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LH 토지공사를 내 토지공사라고 한다는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던데. LH를 붙이면 내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사실 요즘 뭐 틀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현재 현행법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LH 사태라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 법이 좀 소급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국민 법감정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번 사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두고 여기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묻고 가기에는 국민들에게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급 적용까지도 국회에서 좀 고민해서 국민들을 좀 위안해주고 달래줄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공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공정과 관련된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지금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공정과 관련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양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 형법상에 있는 몰수 추징 규정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제공된 어떤 토지라든가 돈을 갖다가 충분히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공정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은 철저하게 환수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향후에라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부정하게 버든 이런 걸 좀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사회가 과거보다 나아졌구나라는 어떤 위안, 안도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